And I called Elon. I said, that's the most incredible thing. I said, can Russia do that? Nope. I said, can the United States do it? Nope. He's the only one that can do it.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영상은 최근 스타쉽 발사의 성공적인 마감이 있었죠. 이 메카질라가 헤비 부스터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이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트럼프가 일론에게 전화를 했어요. 트럼프가 러시아가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일론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럼 미국이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일론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마지막에 트럼프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론뿐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이렇게 큰 국가도 할 수 없는 것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테슬라 투자를 잘 해나가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3분기 실적의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테슬라 전주 중국 로컬 판매량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일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더욱더 좋은 모습이었어요. 중소형주들의 좋은 모습이 나오면 러셀 2000 지수가 잘 오르고요. 다우 지수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더 나옵니다. 나스닥은 오늘 0.28% 상승하는 데 그쳤어요. 아무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 힘을 못 내가지고 나스닥의 상승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제 크게 하락했던 엔비디아는 오늘 3%대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엔비디아의 경우 지금 단기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전고점에 주가가 가까워진 만큼 옆으로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다음 달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상승과 횡보를 좀 반복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을 했다가도 미국 정부의 제재가 있겠다라는 이런 뉴스에 따라서 또 횡보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역시나 제인스낭 CEO가 차세대 AI 진 블랙엘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10년물 국채금리도 좀 내려오고 유가도 70불대 초반에서 안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증시가 상승할 만한 그런 분위기였고요. 테슬라 투자자라면 아담 조나스 잘 알고 있죠. 그 아담 조나스로 유명한 모건 스탠리가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은행 부문 매출이 56%나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3분기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가 괜찮았죠.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시장 예상치를 훌쩍 상회하는 모습을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인 은행주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모건 스탠리는 오늘 6.5%나 상승을 보여주었네요.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증시에 놓여있는 리스크가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한 게 역시나 중동 갈등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마지막이 미국 경기 침체였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40%로 가장 컸었는데요. 최근에 미국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미국의 경기 상황이 나쁘지 않구나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쏙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마저 단행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상황에서 경기 상황이 좋지 않으면 주가가 정말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용 상황이라든지 GDP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경기 수치들이 잘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 S&P 500 지수의 상승을 우리가 겪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계속되는 이 지표 발표 중에서도 고용 보고서와 경제 성장률과 같은 경기 지표가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번 10월 달부터는 역시나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주 22일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구글, 알파벳, 그리고 테슬라, 애플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테슬라는 금요일 시장의 상승과 함께 0.8%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221불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지금 바닥 구간일 수도 있겠어요. 바닥을 다지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향후 테슬라 주가를 단기적으로 가를 만한 이슈는 첫 번째로는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되겠고, 두 번째는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된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일단 중국 로컬 주간 판매량이 나와서 먼저 이것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현재 10월 중순인 가운데 10월 2주차가 끝났습니다. 1주차에는 1800대, 2주차에는 8500대를 판매한 기가상하의 중국 테슬라였어요. 최근 이 3년간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최근 3년 내 당연히 이번 10월 첫 2주차가 판매량이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약 한 21% 정도 강한 모습이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41주차에 2024년 빨간색 막대가 이렇게 치솟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40주차 그러니까 10월 첫 주차에는 좀 판매량이 약했지만 41주차가 되면서 불기둥이 솟아오른 모습이고요. 역시나 최근 3년 중 가장 좋은 판매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분기와 비교해보면은 좀 낮은 모습이에요. 이번 분기는 이 보라색 막대인데 전분기인 파란색 막대보다는 좀 낮게 위치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주차밖에 진행이 안 돼서 큰 의미는 없지만 전년 대비로는 21% 앞서가고 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42.5%나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약 한 35주차부터 YTD 그러니까 연간 누계 판매량으로는 2023년 전년을 앞지른 2024년이었습니다. 중국에 현재까지 약 47만 대를 판매해온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3, 모델 Y로 비교를 해보면 전주는 모델 Y가 7190대로 모델 3보다 훨씬 더 많이 판매가 되었네요. 아무래도 모델 3는 현재 수출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4분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수치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이 파란색 막대 그러니까 이 전분기보다 좀 더 앞서가는 숫자가 좀 빨리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트렌드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 로보택시의 공개와 로보밴의 공개와 그리고 옵티머스의 큰 발전 여기에 더불어서 스타쉽의 성공 발사까지 메카질라가 젓가락처럼 이 추진체를 잡았어요. 이렇게 상당히 경이로운 일들이 이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정확히 60시간 안에 이 모든 게 일어났었어요. 자, 정말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원천 기술의 공유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공식 영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로보택시가 나왔죠. 로보택시에 카메라와 배터리와 컴퓨터가 있습니다. FSD 자율주행 컴퓨터겠죠. 이게 바로 옵티머스에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대량 양산과 이런 게 쉬운 것이죠. 바로 여기 보시는 옵티머스는 로보택시에 들어간 기술과 부품이 그대로 공유가 됩니다. 이족 보행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겠고 로보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바퀴가 4개 달린 옵티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보밴도 마찬가지죠. 여기 안에는 로보택시에 들어간 카메라와 자율주행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공유를 하게 될 거예요. 모터라든지 배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부품과 기술의 공유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빠른 대량 양산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실생활에 사용되는 제품에 들어가는 소재 기술 역시 스페이스X로부터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상호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60시간 안에 이러한 것들이 모두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로보택시는 빠르면 2026년에나 상업화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일론 머스크인데 이번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보택시라든지 모델 3라든지 이를 비교해보면 거의 디자인이 좀 흡사합니다. 자, 이 모델 3와 로보택시를 겹쳐보면요. 거의 디자인은 흡사한데 이 로보택시가 아무래도 2인승이다 보니까 모델 3를 좀 축소해 놓은 듯한 모습이긴 하죠. 자, 이렇기 때문에 아마 모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자율주행 컴퓨터도 많은 부품이 역시나 공유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로보택시가 상당한 완성도를 보인 만큼 모델 2 역시 좀 빠른 발표가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이번 10월 10일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 테슬라 주가가 급락을 했던 이유는 자, 무엇보다도 이 저가형 모델 2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일론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 로보택시 상업화 시점이 생각보다 늦다라는 것도 한몫을 했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이 저가형 모델이 공개되지 않았던 점이었어요. 자, 후일담이지만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의 한 관계자가 테슬라 관계자가 이러한 내용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 아쉬웠던 점은 일론의 프레젠테이션이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자, 원래 실제로는 프레젠테이션에 더욱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준비되었던 프레젠테이션 내용에는 테슬라의 세미트럭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
향후 차량 호출 서비스 앱에 대한 세부 정보, 그러니까 로보택시 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의 가격까지 포함될 예정이었는데 일론 머스크는 실제 행사가 진행이 되자 이 자료를 건너뛰거나 삭제했다라고 합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로보택시 공개 행사가 원래 한국 시간 11시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1시간 정도 더 늦어졌습니다. 응급 환자가 갑자기 발생을 해서 그 상황을 처리하고 더욱더 뭐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상황에서 로보택시 공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시간 정도 늦춰졌기 때문에 자,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스킵되었는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 뭐 자체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뭐 기술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행사가 아무래도 마케팅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것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안 바뀔 것인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저가형 모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역시나 모델 3와의 카니발레이제이션, 그러니까 모델 2를 일찍 공개했다가 기존의 모델들의 판매량이 좀 미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테슬라 3분기 실적의 변수로 꼽는 것은요. 그래서 역시나 이 모델 2의 공개가 되겠어요. 자, 물론 어닝콜에서는 실제 모델 2의 이미지는 공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때, 그러니까 지난 7월 달에도요, 실적 레포트에도 확실히 명기가 됐고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실적 레포트에 확실히 명기된 목표는요, 테슬라의 오피셜 목표로서 지켜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ncluding more affordable models remain on track for start of production in the first half of 2025라고 적혀 있는데요. 역시나 first half of 2025가 중요한 거죠. 2025년 상반기에 생산을 스타트하겠다. 자, 그렇게 잘 흘러가고 있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More affordable 모델은 역시나 모델 2가 되겠죠. 자, 원래는 이를 언박스드, 그러니까 새로운 생산 체제를 통해서 생산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테슬라의 판매량이 좀 딸리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모델 3, 모델 Y 생산 라인을 이용해서 이 모델을 생산을 시작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이 more affordable 모델, 그러니까 모델 2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도 이것에 대한 힌트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다시 한번 이 멘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즉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멘트가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일론 머스크가 이번 로보택시 행사 때는 아무래도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주인공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모델 2를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자,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이 저가형 모델 2가 오히려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회성 비용 0.6빌리언, 우리 돈 뭐 1조 원에 가까운 큰 돈입니다. 이 비용이 2분기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분기에는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EPS 상승이 기대가 되지만 최근 테슬라 실적을 상당히 견인해왔던 ESS 메가팩 실적이 전분기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매출액도 약 1조 원 정도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한 EPS 상승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분기보다는 EPS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 실적에 있어서 큰 서프라이즈를 우리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역시나 변수는 이 저가형 모델 2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어요. 이번 어닝콜 때 이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요, 테슬라 주가 단기 반등에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델은요, 테슬라 내년에 실적을 견인할 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 모델을 통해서 테슬라는 300만 대 생산 체제까지 갖춰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현재 뭐 풀캐파로 돌리면 300만 대까지도 생산이 가능한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이버트럭 포함해서 5개 모델만으로는 충분한 판매량을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세계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이 more affordable 모델, 그러니까 모델 2가 내년 상반기에 정말 생산이 스타트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 큰 인도량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테슬라의 판매량과 실적을 견인할 만한 게 바로 unsupervised FSD의 출시가 되겠는데요.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부터 unsupervised FSD를 내놓겠다라고 얘기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이번 로보택시 공개 행사 때 로보택시 뭐 19대를 포함해서 나머지 모델 Y 뭐 한 20대 정도가 되겠네요. 이러한 모델들이
전혀 스티어링 휠에 작동 없이 3시간 30분 동안 사고 없이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수행을 했어요. 이 행사에 참석했던 2,000명의 게스트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완전 자율주행에 적응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의 신기술에 대한 적응이 상당히 빠르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어요. 자, 옵티머스도 인간들과 함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또 입증이 되었죠. 이번 행사 차량에 탑재된 FSD는 버전 13에 준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버전 13이 곧 출시될 거라는 거를 컨펌을 해주었어요. 버전 13은 곧 거의 unsupervised FSD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시가 되면 이것도 한번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3분기 실적 발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나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선이 되겠어요.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를 도와서 연설을 했었죠. 그때가 10월 6일이었는데 이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가 훨씬 더 해리스를 앞서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폴리마켓이라는 곳은 대선 결과에 대한 도박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훨씬 더 높게 걸고 있어요. 아무래도 돈이 오고 가는 도박 사이트인 만큼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그런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럼프 캠페인 아메리카 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캠페인에 1022억 원을 추가로 기부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일론 머스크가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이다라고 컨펌을 해주고 있습니다. 7,500만 번, 우리 돈 1,000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자, 이만큼 일론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11월 5일 대선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굉장히 차별을 받았던 테슬라였어요. 노조가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큰 차별을 받았죠. 미국 내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최첨단 기술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에 대한 정말 강력한 차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예요. 당선이 된다면 충분한 의리를 보여주면서 일론 머스크를 정부 고위 관직에 지금 앉히려고 하고도 있죠. 자, 아무튼 이러한 추세가 맞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약하더라도 11월 달부터는 뭔가 반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대하시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